범죄가 일어나면 가해자보다는 도리어 피해자에게 화살이 향하면서 비난을 하는 상황이 종종 생기는데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초래하는 상황은 사회심리학 실험에서도 그 심리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어떤 심리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 사회심리학의 공정한 세상 가설 개념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은 상담심리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사실 어떤 범죄가 일어나고 나면 그 뉴스에서 피해자에 대한 그 소식이 나왔을 때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피해자에게 이렇게 악플을 다는 걸까? 저도 좀 궁금했던 적이 많았는데 오늘은 그런 심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우리나라 사자성어로 역지사지라는 말부터 이제 영어로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본다라는 표현까지 이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의 중요성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강조되어 왔습니다. 네. 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그렇게 강조해야 할 만큼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사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범위의 일들이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같이 발생하는 사건, 사고들에 대한 뉴스, 특히 경악스러운 범죄 관련 뉴스를 보게 될 때 도대체 왜 저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지, 가해자가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분노를 터뜨리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뉴스들을 보고 있다 보면 처음에는 범죄 행위에 분노하고 가해자를 욕하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저런 일을 당하다니 어리석다. 저 사람 저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처럼 범죄의 피해자를 당할 만한 짓을 한 사람이거나 부족하고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평가하는 말을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요. 네. 한두 번씩은 이런 말을 듣거나 심지어 하신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이런 사건들의 기사를 보면 댓글에 꼭 그런 댓글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피해자를 비난하는 말들을 하게 되는 걸까요?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멜빈 러너는 공정한 세상에 대한 신념 또는 정당한 세상 가설, 이런 용어를 이 개념을 연구하였는데요. 네.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쉽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기본적으로 공정하고 사람들은 선하고 우리는 노력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아주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은 좀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생각을 무의식 중에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이러한 신념을 나타내는 말들이 있는데요. 인과응보라든지 사필귀정 같은 사자성어들이 바로 이런 신념을 잘 드러내는 말들입니다. 바로 이런 신념이 있기에 사실 우리가 사회규범도 잘 지키고 결과를 위해 열심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다면, 또는 내가 선한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에 대해 상대가 제멋대로 반응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앞으로 더 노력하고 싶지가 않을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도 아무리 고구마 같은 내용이어도 시청자들은 마지막 회에는 선한 주인공이 승리하고 악한 사람들이 벌받는 사이다 같은 내용이겠지라고 기대하면서 볼 만큼 우리는 공정한 세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전혀 그렇지 않을 때 사람들은 상당한 스트레스와 인지적 혼란을 겪게 되는데요. 범죄 피해가 그런 상황 중에 하나죠. 네. 그러니까 세상은 권선징악으로 흘러가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현상을 발견했을 때 어떤 불편한 마음을 느낀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왜 피해자를 비난까지 하게 되는 것인지는 아직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그렇죠. 이게 언뜻 듣기에는 좀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사회심리학자 멜빈 러너가 공정한 세상 가설에 대한 여러 심리학 실험을 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는 아무 이유 없이 정기 고문을 받는 사람을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그 실험의 참가자는 두 그룹으로 나뉘었는데 한 그룹에게는 그 고문을 중단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었고 한 그룹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네. 듣기만 해도 상당히 괴로운 실험인데요. 이 실험이 종료된 후에 연구자들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고문받던 사람에 대한 인상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던 그룹이 이제 고문받던 사람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룹의 구성원들이 특별히 더 나쁜 사람들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택권이 없었던 사람들, 즉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던 사람들이 피해자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예. 불의의 상황을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데서 오는 심리적인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런 짓을 당할 만한 사람이어서 저런 짓을 당하는 것일 거야 라고 합리화해버렸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 때 나타나는 상황의 재해석. 말하자면 일종의 인지부조화에 의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놀랍게도 이렇게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모두 악하고 못된 사람들인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실하고 노력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욱 이런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 네. 네. 이런 심리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는 정말 전혀 상상도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 이런 비난하는 현상들이 좀 덜 나타날 수 있게 될까요? 그게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실험에서 선택권이 있었던 그룹은 이제 그 고문을 중단을 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말하는 통제감이라는 게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을 그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처럼 실제로 통제하거나 조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제 통제할 수 있는 능력보다도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느낄 때 훨씬 더 자신감을 느끼고 많은 일들을 좀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제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른다거나 제멋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무심코 넘기는 사소한 많은 것들이 사실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으로 출근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나서기 전에 버스 시간표나 지하철 시간표를 찾아보실 텐데요. 어느 날 신호체계가 망가져서 버스나 지하철이 제멋대로 오는 상황이 되었다고 상상하면 어떨까요? 불안과 긴장, 짜증 이런 부정적인 감정, 감각 이런 스트레스들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것들도 사실은 우리의 통제감과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예측이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것은 우리의 심리적 안정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세상 가설도 사실 이런 부분과 큰 관련이 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일들이 만약 나의 어떤 통제도 되지 않고 우연히 일어나기만 한다면 이제 예방하거나 대응할 수가 없다 보니까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 같은데 이제 그게 맞는 건가요? 사실 그렇습니다. 언제 재난이 발생할지 모른다거나 언제 범죄나 폭력이 내 주변에 발생할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래서 그런 불안감이 나타날 때 그걸 즉각적으로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자 비난이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우연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고 또 예방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 모든 상황에 완벽하게 대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범죄 뉴스를 보며 저 사람은 저런 짓을 하니까 당한 거야 라고 비난하는 건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안도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 저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는 저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야. 저런 상황이 나에게 발생하는 걸 내가 예방할 수 있어 라는 통제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정말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정말로 안전해지려면 그 상황에 대해 실질적으로 잘 파악해서 취약성을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이러한 피해자 비난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해 손쉽게 다른 사람들을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피해자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어떤 사건, 사고, 또 뉴스 이런 것들을 접할 때 나도 모르게 피해자를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내가 좀 경멸하는 것이 스스로 느껴진다라고 하면 그것을 말이나 글로 내뱉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 사건의 모든 면을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내가 지금 불완전한 정보에 기대어 평가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혹시 내가 지금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느껴서 저 사건에서 재빨리 거리를 두기 위해서 비난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면 빠르게 합리화해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 무심코 돌멩이를 던져서 개구리를 죽이게 되는 일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최근 SNS에서 말하기 전에 생각했나요라는 그 밈이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2번, 3번 더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김지은 상담심리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